영인 넷플러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C 화면 우측 하단에서 화질과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우측 상단에서 화질과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포 배양의 기초 이론과 실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체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구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 심장이나 간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 인체를 구성합니다. 세포 배양의 역사는 1907년 올챙이의 척색에서 채취한 신경선유 세포를 개구리의 음구림프에게 배양을 성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세포 배양에 필요한 배지 및 혈청들이 개발되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헬라셀 제작이 성공하였고 1960년에는 무혈청 배지가 개발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줄기세포 분리배양이 성공하였습니다. 맘마리아 셀은 크게 부착세포와 부유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착세포의 경우 바닥 표면에 붙여 자라는 것으로 잘 붙여 자랄 수 있도록 특수 코팅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부유세포는 보통 혈구세포나 곤충세포가 해당되며 배지에 둥둥 떠다니면서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포 배양 용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세포는 보통 유리재질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배양합니다. 요즘은 멸균되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 용기로는 페트리디쉬, 빅플라스크, 마이크로플레이트, 롤러바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착세포를 배양할 때는 세포가 부착하기 용이하게 특수 코팅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동물세포를 배양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지와 FBS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넣어줍니다. 세포 배양 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는 세포 배양 용기 이외에 코니칼 튜브, 셀루로지컬 파이펫, 파이펫 에이드가 있습니다. 기본 배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배지에는 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아미노산, 탄수화물, 비타민, 이온 등이 들어있습니다. 기본 배지에는 MEM, DMEM, RPMI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지 핸들링 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세포 배양 시 사용하는 배지는 대부분 페놀레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페놀레드는 pH 지시약으로서 산성이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알칼리성이 되면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보통 세포 배양 시 핑크색으로 변하면 배지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배지 안에 추가 항생제나 글루타민 같은 서플리먼트 제품을 넣었을 경우 2주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배지는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FBS 관리 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FBS와 같은 혈청은 냉동 보관이 원칙입니다. FBS 해동은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37도 워터베스에서 녹이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FBS는 사용하기 전에 힛 인액티베이션이라는 과정을 진행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혈청에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 배양 시 세포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청 내에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성분을 비활성화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힛 인액티베이션 방법은 냉장고에서 녹인 FBS를 56도 워터베스에 30분 동안 정체를 시키는데 10분마다 FBS를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FBS는 어미소의 태아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청입니다. FBS는 퀄러티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퍼포먼스 그레이드는 리서치용으로 일반 세포 배양 시 사용하고 시큐어는 BSA 프리 지역의 혈청으로 연구용이나 생산용과 전임상용으로 사용합니다. 스페셜티의 경우 주로 줄기세포 배양 시 사용합니다. 기프코는 서모피셔에서 FBS 메디아 등을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기프코는 1962년 세계 최초로 혈청을 제조한 업체입니다. 기프코 FBS의 장점은 최다 과학저널 인용 횟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배치당 65회 품질 검사를 수행하여 최적의 퀄러티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설계로 디자인된 FBS 용기는 실험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프코 FBS는 국제혈청산업협회의 이력 추적 인증서를 획득하여 채취부터 제조, 운송까지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에 사용하는 기타 첨가제들을 소개합니다.
줄기세포의 경우 특정 아미노산이 있어야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루타민 같은 경우도 세포 배양 시 단백질과 DNA 합성을 위한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동물 세포 배양에 사용하는 항생제로는 크게 안티바이오틱스, 안티마요틱과 페니실린, 스트랩토마이신을 사용합니다. 세포를 배양하기 전에 세포주를 준비합니다. 보통 세포주는 액체질소에 보관을 합니다. 세포를 접종하기 전에 셀 카운터 장비를 이용하여 세포의 바이어빌러티를 체크합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거의 없는 경우 다른 세포로 준비합니다. 세포주는 해동하고 나서 튜브 벽에 있는 세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원심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줄기세포의 경우 원심 분리로도 죽을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동된 세포주는 준비된 배지에 넣어서 접종을 한 후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합니다. 세포 배양 환경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T플라스크에 세포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에 FBS를 넣고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넣어주고 세포주를 접종시켜서 배양합니다. 세포 배양이 완료되었으면 트립신 EDTA 용액으로 세포를 배양 용기에서 해리시킬 수 있습니다. 해리된 세포는 다른 실험을 하거나 액체질소 탱크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포 밀도가 90%가 넘으면 배지를 제거한 후 새로운 배지를 넣어서 개대 배양을 하거나 세포를 해리시킵니다. 세포를 해리시키기 전에 DPBS로 셀을 3번 정도 와싱합니다. 그리고 트립신 EDTA 용액으로 해리를 시킵니다. 해리시킨 세포는 분석 실험을 하거나 액체질소에 보관하여 나중에 실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액체질소에 동결하여서 보관합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액체질소에 닿으면 깨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용기를 준비합니다. 동결 배지는 기존에 사용하는 배지에 DMSO와 같은 동결 보존제를 넣습니다. 서모 피셔의 리커버리 셀 컬처 프리징 미디움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세포주를 액체질소 탱크에 넣기 전에 프리징 컨테이너에 하루 정도 보관하시면 세포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징 컨테이너는 대략 1분의 1도씩 떨어져서 세포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오염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균이나 효모, 마이크로플라즈마 등에 오염되었을 때 예를 보여드립니다. 세포 배양에 관하여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모피셔 기프코 브랜드에서는 세포 배양 시 사용하는 세포주, 배지, 혈청 및 서플리먼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은 기초 연구 단계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단백질 생산, 백신 생산, 세포 치료제 개발에까지 루틴하게 사용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